안녕하세요. 리딩의 용영입니다. 오늘 시간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중에서 직업의 4분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직업의 4분면을 보면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우선 종업원, 고용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자영업 혹은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은 고용자, 누군가한테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죠. 회사원, 공무원, 알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영업, 전문직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게를 하고 있거나 내가 나를 고용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스포츠 선수도 그렇죠.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수입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변호사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우선은 이 좌측에 있는 고용자들과 자영업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요. 즉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내가 출근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퇴근을 하면 그만큼의 일한 대가를 받아요.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죠. 자영업과 전문직도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같은 가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수입이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우측에 있는 이 두 부류는, 사업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줘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 시스템이 돈을 벌어줘요. 자,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죠?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은 한 달 동안 회사에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투자가, 이쪽 투자가는 돈이 돈을 벌어요. 내가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이 나 대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 같은 형식으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와 투자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이쪽 좌측에 있는 분들은 95%가 좌측에 있어요. 그리고 5%가 우측에 있죠. 하지만 돈의 95%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대학을 왜 가죠? 취직하려고 가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죠. 취직하면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그죠? 취직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요. 하지만 뭔가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 김 부장님, 이 과장님,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일을 같이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회사를 옮겨요. 그럼 어디로 가죠? 여기서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언어 능력을 취득하거나 토익이 됐던 토플이 됐던 계속 그러면은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스카웃이 되죠. 다른 회사로. 연봉을 높여서 스카웃 당하면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기를 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통계청에 따르면은 새로 생긴 가게들 중에서 5년 동안, 5년 뒤에도 있을 확률, 성공할 확률이 아니에요. 5년 동안에도 그 가게가 있을 확률이 불과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5년 내에 80%의 가게는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망한 80%는 어떻게 했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투자가로 넘어가시는 분들. 근데 투자가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돈이 돈을 번다 그랬어요. 그럼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자본금인 거예요. 이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하죠. 없는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작 너무나 급할 때 이걸 제일 먼저 빼게 되죠. 병에 걸렸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입원해야 될 때, 아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돈을 가장 먼저 빼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로버트 키요사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종업원 혹은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거 좋다.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사업가로 온 다음에 투자가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 왜 가요? 우리 열심히 고등학교 때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고 나면 취직을 하죠. 취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우선 근무지, 서울이냐 경기도냐 뭐 부산이냐, 그 회사가 있는 곳으로 근무지가 결정이 됩니다. 뭐 학교 선생님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 혹은 3교대면은 2교대 3교대면은 시간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시간이 있으니까 뭐 10시부터 7시 혹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으면 뭐 여기는 토요일 날 쉰다. 이렇게 쉬는 날이 정해지죠. 연차 같은 것도, 연차 어때요? 연간 뭐 13개 이렇게 주어지죠.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죠. 그리고 연봉도 정해져요. 월급, 연봉 혹은 시급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죠.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이 정한 게 한 개라도 있으신가요? 회사가 정해줬나요? 여러분이 정하셨나요? 다 회사가 정해주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꾸고 싶다면 회사를 이동해야 되겠죠.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다 회사가 정해준 거예요. 자, 회사가 정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정해지는데, 첫 번째, 집. 집 어때요? 나는 부산에 살고 싶어. 혹은 나는 하와이에 살고 싶어. 하지만 내 근무지가 서울이야. 그럼 난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서울에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난 월세 300만 원짜리 큰 집에서 살고 싶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옷 같은 것도 어때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고 싶은 옷과 내가 살 수 있는 옷은 다르죠. 아까 집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는 어떨까요? 내가 사고 싶은 차와 내가 살 수 있는 차는 달라요. 그리고 결혼 혹은 아이들도 그래요. 난 아이를 한 10명 낳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과 사정을 따져서 결국 1명, 2명 밖에 낳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다 결정이 돼버리죠.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 평일날 가면 싼 거 누구나 다 알아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행기 값, 호텔비 모든 것들을 따져서도 다 싸요. 성수기와 비수기를 따졌을 때도 비수기가 당연히 싸요. 하지만 왜 우리는 성수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쉬는 날이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설날, 추석, 여름 휴가. 이때가 가장 비싸잖아요. 왜? 95%의 사람들이 이때 가기 때문인 거예요. 5%의 사람들은 이때 가지 않죠. 비수기 때 가죠. 같은 가격을 주고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가 생활 어떨까요? 나는 골프를 너무나 치고 싶어. 하지만 내 여건은 골프를 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 누가 정해줬나요? 제가 정했나요? 여러분들이 정했나요? 여러분들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하셨나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줬나요? 회사가 정해진 걸로 인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됐어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회사가 정해줬어요.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는 어릴 적
혹은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어른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커서 뭐가 될래? 의사요? 변호사요? 과학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직업,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직업을 말하면 또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돼 버려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라고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떤 집에 살고 싶니? 하와이의 큰 집이요. 풀장이 달린 집에서요. 자동차는 뭐 캠핑카 혹은 리무진 이런 걸 타고 싶어요.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 10명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고 나면 부모는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 생각하죠. 그러다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니?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기술을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고 달리는 것과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달리는 것과 모르고 달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갈 때 처음에 뭐부터 정하죠? 자, 유원지를 놀러 가려고 해요. 가족들하고. 자, 에버랜드로 갈까? 롯데월드로 갈까? 디즈니랜드를 갈까? 정하죠? 어딘가를 정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뭐 타고 가지? 자동차로 갈까? 버스로 갈까? 지하철로 갈까?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갈까? 탈 걸 정해요.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 순서대로 하고 있냐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탈 걸 먼저 정하죠? 그죠? 가야 할 곳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탈 걸 먼저 정해요.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엄청나게 놀죠. 왜?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왜 내가 대학을 가야 하는지를 몰랐으니까요. 내가 서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부산을 향해서 속도를 밟으면 밟을수록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후회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취직을 하고 나면은 무작정 풀악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100km, 150km, 200km 막 달려요. 목적지도 모른 채 계속 달려요. 달리고 나면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은 아이들일수록 더 좋고 어른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본인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먼저 정립하고 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찾으라는 거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굿바이!